네,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께서 최근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백신을 먼저 접종했다고 집단 면역에 더 빠르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60% 이상이 전체가 맞아야 그 면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빨리 맞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거죠. 네, 국민 전체 60% 이상이 맞아요.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이 먼저 맞고 있긴 하지만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처럼 현재 환자 수라든가를 고려했을 때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집단 면역에 먼저 도달할 거다 이런 뭐 진단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거죠. 네. 예.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동이나 청소년, 임산부 등은 임상 대상이 아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4,400만 개라는 게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실제 의학 전문가들 중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후보자님 말씀대로 지금 전문가들의 식견은 4,400만 개 정도 가지고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는 또 한편으로 이런 주장도 있어요. 코로나19는 백신으로 종식되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도 있어요. 맞나요? 네, 백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도 그 확진 환자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독감을 보면 그렇죠. 예, 우리가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독감 예방 접종을 해마다 맞지만 독감 사라지지 않고 한 번 맞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맞지 않는 건 아니죠. 또 맞게 되죠. 즉 백신이 나타났다고 해서 훌륭한 백신이 하나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는다 이런 게 상식인 거죠. 지금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강제 접종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원하는 사람 네.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안 맞으니까 어느 주에서는 돈도 주던데 접종하면 몇십만 원, 80만 원인가? 뭐 돈을 주는 주도 있더라고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방 접종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 일단 존재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맞는 방법도 다 다르죠. 네. 나이에 따라서 혹은 백신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맞는 시기도 다르고 효과도 각각 다르고 효과의 지속 시간도 다르죠. 네. 그게 당연한 과학적 소견이겠죠. 예를 들면 화이자는 마이너스 70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도가 유지되는 곳에 환자를 불러서 접종을 해야 되죠. 네. 그죠? 그걸 예를 들어서 콜드 체인을 모든 곳에다 다 깔 거 아니라면 그 마이너스 70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에 환자를 불러서 접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마이너스 10도만 유지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화이자보다는 여유 있게 다른 곳에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네. 즉 다른 곳의 환자를 치료센터나 이런 데를 불러서 환자를 접종할 수 있는 거죠. 벌써 지금 유력한 백신 두 가지가 접종 방법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김호란 교수님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 현재는 백신의 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떤 사태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구입하고자 정부에서도 TF 내에서 논의했습니다. 다양한 백신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량 이런 문제보다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을 준비하면서도 종류를 다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접종 계획, 즉 백신별로의 어떤 접종 계획이라든지 혹은 부작용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언론이라든가 보도에 따르면 뭐 화이자도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어느 뭐 간호사가 접종했는데 17분간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기사가 보도되는 걸 보면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임상실험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견돼서 중단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그러니까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준비도 철저히 준비해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도한 이런 그 백신 물량에만 논의에 집중하는 것, 즉 요즘 최근에 지금도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 물량만을 백신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량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너무 좀 한쪽에 치우친 거라는 걱정이 좀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당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트집 잡고 뭐 이러잖아요. 거기다가 언론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허위 과장 보도가
횡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조건들 자체가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들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협상하는 데는 네, 좀 되게 불리한 문제가 조건으로 있고, 작용하겠죠. 또 나중에 접종을 실시할 때 국민 설득하는 데도 네, 좀 애로사항이 그렇죠. 있을 수 나중에 있습니다. 접종 과정에서도 문제고. 그러니까 굉장히 수세적인 조건을 만드는 이런 거는 좀 피해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생각이? 네, 그래서 이 백신은 그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과학에 근거해서 이 효과와 안전성 그리고 국민들께 접종할 때 접종 방법 등을 예,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K 방역이 100% 안전하다. 치료제나 백신이 100% 안전하다. 이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네, 지금 현재 부작용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속하게 확산되고 특히 타국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수만 명이 죽어가니까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뭐 지금 상황도 긴급 상황의 승인입니다. 긴급 승인 내줘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즉 백신 만능론도 문제고 백신 무익론도 문제인 상황이죠. 결국은 굉장히 이 상황에 적절하게 판단하고 진단해서 좀 효과적인 해결책을 즉시 마련해내가는 유연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좌충우돌 하기보다는 그리고 정부를 막 흔들고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을 들으려고 많이 준비했는데 지역의사제 문제라든가요. 그다음에 공공의대 문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그리고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 지금 7월에 저희 정부가 발표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의료 공공 강화라든가 의료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의정 협의체가 발족을 해서 이제 첫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 2차관 주제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그 논의를 해 나갈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당시 국회에서도 그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코로나가 좀 안정화 국면에 들어서면 이 부분은 또 더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의정협의체 논의를 해 가시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그 기본 원칙과 자세 태도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분들이랄지 또 사회 여론 뭐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협의체에서 충분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